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야 한다.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가 했던 말인데요.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꼭 명심해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머니컨설팅 통해 앞을 내다보는 재무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tv.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리치플래너 컨설팅의 황은호 지점장과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호숙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전문가분들 프로필 보시고 지금 많은 연락 주고 계십니다. 자, 재무 설계와 부동산 상담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7년 전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가입을 했는데요. 네.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좀 돼서 제가 해약 환급금을 알아보니까 네. 아직 원금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가입을 해서 그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신 지 7년 되셨고요. 보험료가 매달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50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네, 매달 50만 원 내고 계신데 좀 부담이 되셔서 네. 해지를 하고 싶으신데 지금 해지를 하면 원금을 못 받죠. 네. 네. 지점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몇 가지 여쭤보고 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7년 전에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으세요. 네네. 예, 혹시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건가요? 제가 원래 가입을 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네. 관리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50만 원을 불입하시는 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가입하고 계신 그 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이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인지 혹시 증권 보고 계시나요? 증권은 못 받고요. 아, 지금 없으세요? 네네, 교보생명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지금 조회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해약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셨을 텐데, 그때 보실 때 혹시 지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은 펀드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펀드에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비율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시던가요? 잘 모르겠지만 한 채권에 70%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채권에 70% 정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네. 아,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지금 현재 7년 불입하셨던 거에 비해서 지금 원금도 안 되는 해지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해지하시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신다는 건 사실 손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은 7년 전에 가입을 하셨으면 납입을 중지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입 중지를 하시고 그 중지하신 상태에서 그래도 펀드에 투자되어 있는 적립금은 계속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펀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채권형에 지나치게 많이 좀 들어가 있으셔가지고 수익이 조금 적어서 해지환급금이 늦게 올라오신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납입 중지를 하시고 채권형 펀드를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로 해서 비중을 낮추시고 나머지 비중을 주식형 펀드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펀드 적립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펀드 내역을 잘 관리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불입하지 않으셔도 그 상태에서 원금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 관계상 지금 운영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조금 자세하게 안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다려주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이 보험 해지하실 손해가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납입 중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 활용을 하시고 또 지금보다 수익 더 잘 날 수 있게 채권형 펀드를 30-40% 정도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주식형 펀드 들어보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서울 강북구 삼양동 사거리 부근에 있는 레미안 트리베라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작년 초쯤 24평형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네. 현재 가격이 올라 약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과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애초에 이거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이 현재 이 아파트 지금 좀 매도를 해도 좋을까요, 시기상? 네, 지금 시청자분이 주신 매물은 그 레미안 트레벨라 아파트 한 24평인지 30평인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24평짜리입니다. 24평짜리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네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4평이 3억 중반대에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 가지 않았나요? 4억이 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이 좀 올라서 네. 4억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초에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아마 3억 중반초에 매입을 하셨는 것 같은데요. 네네, 투자는 맞아요. 굉장히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울시에 보시면 전세난이 굉장히 심하게 점점 심해지는데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전세난 때문에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강북구라든지 성북구가 굉장히 많은 이런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경정철이 우이 신설역이 내년에 개통 예정에 있고 또 주변에 보시면 장애유타운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립주들이 이주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2016년도에 경정철이 개통이 되거나 또한 장애유타운에 이주 수요가 몰리게 되면 투자는 많이 잘하셨는데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팔 때 시점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도도 꾸준하게 호재로 이어가고 시립주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정철이 개통되는 시점이나 2017년 초 정도에 매도 타이밍을 맞추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17년도 이후에는 아파트가 약보합세 안정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 타임 시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정철이 개통하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2017년 정도에 매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도움 네. 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전세난이잖아요. 이럴 때 네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북구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앞으로 이제 2016년쯤에 경전철도 개통이 되고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실제 입주자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7년 초로 매도 시기를 좀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님 문자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네, 6238님이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채권형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괜찮은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가입하면 어떤 부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채권형 펀드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요즘 기사를 많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자주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내용들이 채권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 기사에 보면. 그런데 막연하게 채권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셔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 가입하셔서 불입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대부분 만기를 조절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일 혹은 매주 방문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고 계신 건데요.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잘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채권형 펀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권을 펀드라는 그 한 바구니 안에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안정된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정 상품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채권형 펀드는 수익률이 등락을 좀 심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채권에 대한 수익률, 즉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익률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채권의 메리트가 높아져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서 채권형 펀드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너무 높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라는 게 최근에 그 안정형 상품이라고 해서 많이 홍보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수익도 보실 수 있지만 마이너스 수익도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를 하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펀드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그 시황이라든지 채권의 가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채권형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좀 골라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펀드로 ETF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는 소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금으로 해서 맛보실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요즘은 2%대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수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채권형 펀드를 잘 선별하셔가지고 골라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이 채권형 펀드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또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점장님께서는 채권형 펀드보다 채권형 ETF 상품도 괜찮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793님이시네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이 괜찮은 매물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입니다. 다른 비교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권호수 대표님, 상가와 오피스텔 중에서 어떤 걸 고를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임대 수익이죠. 임대 수익은 부동산을 한다 임대 수익이든 시세 차익을 보고 팔든 투자를 해서 팔든 어떤 매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많은 판도가 바뀌는데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살 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팔 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살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투자를 해서 원금 회수를 어느 시점에 얼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선호를 하지 않느냐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매물을 사든지 간에 수익형으로 가도 본 매물 수익형을 가더라도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도 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특히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또 다세대보다가 더 꼼꼼하게 짚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용적률이라든지 또한 주차 면적이라든지 역세권인지 아닌지 또한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매물을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판단을 하실 때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이 굉장히 필요할 듯 싶고요. 또한 시세차익이나 차익형이나 수익형이나 항상 부동산은 투자를 하실 때는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사는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내 투자 금액에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팔 때는 그 시점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좋은 물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니까 그러한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어떤 매물이든 판단 기준으로서 시세 차익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 또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분과 자세한 상담 통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볼게요. 네, 06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직장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저축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청약저축은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집을 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가입해야 할까요? 네, 지점장님, 저도 네. 대학생 때부터 이 청약저축 가입하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혹시 그럼 MC님은 대학교 때부터 가입해서 저도 갖고 가입을 계신가요? 했는데 돈은 네. 꾸준히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실제로 지금 청약저축에 대한 문의를 간혹 받는 경우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 소득 대비 가구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20평대 중반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면 돈을 절대 지출하지 않고요. 그냥 2천만 원 고스란히 20년 정도를 모으셔야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은 주택에 대한 그 구입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 제도를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그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청약저축입니다. 청약통장은 지금 현재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2년 이상 불입을 하셔가지고 유지하셔야지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1년 정도만 불입하시고 보유하셔도 1순위 자격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이제 무리한 분양 가격을 책정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가져가실 수는 없지만 의외로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SH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분양하고 있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주택들이 매물이 찾아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약 자격을 확보하실 수 있는 통장은 하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외에 이제 별도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면서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있다면 절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1년에 받으실 수 있는 최대한 48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아주 작은 혜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납입을 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꼼꼼히 챙기시면서 가져가신다면 하나의 상품으로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알토란 같은 상품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은 이 청약통약 가입을 하시면 1년 불입하고 보유해도 1순위 자격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해요. 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받을 때도 유리하시고 소득공제라는 절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청약통장은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문자 상담 가보겠습니다. 7183님이시네요. 다세대 주택으로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천차만별이라 어떤 집이 좋은지 알기 힘든데 집을 고를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권호숙 대표님, 다세대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할 때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아파트하고 지금 다세대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세대에 적응을 못 하신다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공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대수나 모든 좀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조금 아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다소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째,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특히 이제 역에서 가까운지 입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아파트는 단지 세대수로 많이 따지시는데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지를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학군, 교육이죠. 편의시설, 주변 편의시설 따지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교통과 교육과 편의시설,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병형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층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병형의 전용 면적이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같은 집이라도 넓게 보이고 좁게 보이는 형태는 그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를 하시고 그러니까 실입주를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그 내부 구조에 따라서 임대 가격까지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투룸 위주는 투자로 많이 하시고요. 쓰리룸은 실입주로 많이 하시는데 투자로 하실 경우에는 지금 선분양이 대세고 위주로 되다 보니까 소유관계라든지 실질적인 건축 시공이라든지 그러한 건축의 단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아파트와 다른 거는 보안 시스템이 좀 아파트 빌라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아파트 못지않게 그러한 그 시스템이 현대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방범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뒤지지 않는 그런 편리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무리하게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가는 분보다는 차라리 내 재정에 맞게끔 다세대 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역세권인지와 같이 입지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또 그 다음으로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주변 환경을 우선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까지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시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무료 전화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분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하고 보다 자세하게 재무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 살펴볼게요. 결혼 7년차 30대 직장 다니는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고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갈수록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서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지출이 많다 보니 저축할 여력도 부족한데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네, 자녀 2명을 두신 30대 맞벌이 부부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하고 계신데요. 자, 지점장님, 이 사례자분 자세한 상황 진단 좀 해주시죠. 네, 먼저 MC님, 네.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물론 저도 내 집 마련을 언젠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언제쯤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가능한 빨리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네. 대부분 제가 맞벌이 부부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실제로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마련하시겠다.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뭐 대출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대출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례자분도 지금 내 집 마련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 금리보다는 대출을 앞으로 상환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례자님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30대 맞벌이 부부셨고요. 다행인 거는 그 공기업에 남편분이 재직을 하고 계셔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도 대기업의 영양사로 근무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그 받아가시는 세후 소득이 그렇게 낮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 상황이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좀 안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에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맞벌이다 보니까 일단은 소득에 대한 부분이 안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소득이 600만 원 정도로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카드에 대한 어떤 생활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자체는 소득 대비 한 30% 범위 정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외에 변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상담을 드리면서 저축을 80만 원 정도밖에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도와드렸고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재무 상태를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데 전세도 본인의 어떤 자산으로 다 구입을 하신 게 아니고요. 대출을 1억 정도를 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전세를 갖고 계시지만 1억에 대한 대출을 기존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 그리고 다른 뭐 예금이라든지 포함해도 2억 4천 정도의 지금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 부담을 조금 안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신청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지출이 많아서 지금 저축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마련 가능할까요? 이 주택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MC님께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2억의 대출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5억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3억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그런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되게 고민되는데요. 저는 일단 나중에 대출을 갚을 걱정을 하기가 싫어서 대출 없이 3억 원대 빌라 선택하겠습니다. MC님은 그래도 이 머니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셔가지고 예, 뭐 자산 관리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상환에 대한 부담보다는 거주를 통해서 안정감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삶의 질적인 측면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워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사례자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보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례자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나이가 39세셨어요. 근데 39세라는 나이가 요즘 뭐 정년을 뭐 4, 5정, 5, 6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정년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저축이라든지 어떤 여유적인 소득을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단기간에 갚을 것이냐 아니면 장기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 상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감안을 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지금 대출 신청하셨던 사유 중에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택을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도 소득에 비해서 저축을 낮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문제점을 함께 안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6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연봉으로 치게 되면 세전으로 하게 되면 1억
연봉을 지금 부부가 갖고 계신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육아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자금이 너무 높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금 1억 정도의 대출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어서 되게 낮은 부담을 안고 계시긴 하지만 만약에 전세가 아닌 주택을 실제로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크신 상황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드려서 지금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먼저 짚어드렸고요. 먼저 조정하셔야 될 부분들을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실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재 저축이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이거나 그리고 너무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맛보시거나 목돈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여유를 맛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진단해 드렸고요. 재무 상황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그 전세 자금과 부동산 대출, 지금 전세 대출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절해서 삶의 질적인 측면과 그리고 실질적인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가실 수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드릴 때 제가 두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상태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력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부자지수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미국 부자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순자산이 현재 연령과 연소득의 10%를 계산을 해서 곱해가지고 나온 그 숫자에 3배를 곱했을 때 순자산이 이 계산한 그 계산값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부자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사례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1억 정도의 연봉을 갖고 계셨으니까 연수입의 10% 하면은 1,000만 원이죠. 사례자님께서 40세 정도 되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억 정도의 자금을 4천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거기에 이제 3배로 하시게 되면 4억에 3배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12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셔야지 부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례자님께서 굉장히 당황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 이런 자산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지 상황을 봤더니 너무 안정적인 자산에만 계속 저축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부채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지출에 대한 통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으셨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정한 예산에 따라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가계부를 이제 이 사례자님께서도 쓰고 계셨는데 가계부라는 거는 쓰고 남은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 기록을 남기는 건 절대 지출을 통제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먼저 기록을 하셔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써야지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출을 하셔야지만 통제하실 수 있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출 통제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축액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실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네, 사례자님의 현재 재무 상황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알아봤고요. 또 부자 지수를 체크하라는 좀 신선한 내용의 자산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장님께서 이분 컨설팅 해주시고 나서 이분 재무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그 재무 상황을 좀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소득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보시면 생활비 부분을 한 기존에 2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던 부분들을 카드 지출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드려서 4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저축 여력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로 나갔던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보험료를 한 20만 원 정도 줄이고 거기 나머지 그 저축액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어디로 돌렸냐면요. CMA 상품과 그리고 연금 소득을 준비하실 수 있는 대책안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 쪽으로 해서 투자 상품을 들어가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더 얹어서 집을 마련해야 되냐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내용을 주고받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권 대표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는 그 아파트도 물론 좋긴 하지만, 역세권에 실수요 목적으로,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면서, 투자 수익까지 같이 맛보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보안이라든지 거주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입지 조건이 좋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근처에 다세대 주택으로 가시면서 지금 재무 상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쪽에 있는 그 자산은 다세대 빌라를 25평 정도로 매입을 하셔서 3룸 정도로 거주하실 수 있는 용이한 환경으로 옮겨드렸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자동차 할부로 나가셨던 부채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금융자산을 통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갚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담되시는 부채 부분이 5천만 원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5년 정도 계획을 하셔서 부채 상환하는 것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상태로 재무 상태를 만들어 드려서 사례자님께서 만족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CMA 상품과 변액 유니버셜 상품에 가입을 하시고 또 근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신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 해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렇게 재무와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무료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전화 02-3153-2599번,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연락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권호숙 대표와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 살펴보실게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집사람은 내년 중학생이 될 아들을 위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사업 자금으로 저축 여부는 마련해 둬야 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이번 사례자분은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염두하고 계신 40대신데요. 게다가 사업 자금으로 여유 저축까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이분 상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로구에가 자영업을 하셨고요. 개봉동에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곧 중학생이 될 아들 학군을 위해서 사모님이 이사를 하고 싶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구의 직장과 학군을 따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천구 목동이 굉장히 적합한 지역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목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20평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3억 2천만 원 정도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자녀 교육 쪽으로 학군을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인 이제 목동 지역을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한 20평대에 보시게 되면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의 아파트 시세가 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더 필요한 그러한 그 자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억에서 3억 정도 필요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죠.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도매업을 하시는 이분 또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또 학군을 따라서 이사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한 지역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요. 보통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네. 학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학군이 좋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보시면 학군 좋은 지역이라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를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고등학교는 학군 입학제라든지 추첨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는 중학교 때부터 학군 지역을 이미 따지고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노원구가 대표적인 그런 지역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100위 순위에 드는 학교를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50위에서 100위권 안에 있는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 같은 지역이라도 그 학군이 속해 있는 지역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매매 가격을 보시게 되면 한 33% 정도가 차이 났고요. 전세가 한 31%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위 내에 중학교에 소재를 하고 있는 그 같은 동에 있는 지역의 평균 가격도 사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매매 가격을 보시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났고요. 전세 가격도 한 11%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학군이 좋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높이 평가됐다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따라서 많이 이제 이렇게 제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학군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도 당연히 차이 나지만 같은 내에서도 학군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가격 차이가 매매에서부터 임대 가격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과거에는 명문대 진학을 하기 위한 고등학교 학군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특목고에 가기 유리한 중학교 학군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군이 좋은 지역은 또 근처 부동산의 가치가 그만큼 더 높게 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사례자님은 어떤 부동산 설계 받았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금 본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에 저희가 같이 이제 설계를 제가 해드리는 결론은 구로구에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동을 추천을 해드렸고 목동 학군이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 단축이 되면서 굉장히 가치가 상승이 됐고 향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보면 그 목동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신시가지가 재건축 연한 단축이 됐다면 구시가지는 그 위에 단지로서 지금 다세대라든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사실은 역과의 거리가 조금 되었지만 지금 요새 한금라인, 9호선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뜨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이라서 향후의 가치가 굉장히 높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선 학군에 따라서 그러한 입주가 진행이 되는 그런 마곡지구라든지 이러한 수혜 지역도 인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러한 자금이 또 필요한 사례자였는데요. 그 구로구의 아파트를 3억 2천이 갔기 때문에 본 매물을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동의 다세대 주택으로서 매입을 하신다면 한 2억 8천만 원 선이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으로서는 사업 자금 여유로 쓰시고 또한 자녀의 또 학군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목동 학군은 강남 다음으로서 알아주는 학군이라서 일석이조의 효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향후의 교육과 함께 기대 이상의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본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사업 자금도 충당이 될 뿐더러 또 학군 수요까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 본 매물을 그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호숙 소장과 함께 40대 자영업자분의 부동산 투자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까지 알아볼게요.
네, 계속해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컨설팅에서 준비한 추천 부동산 투자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입니다. 이 추천 부동산 지역과 매물에 대해 권호숙 소장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목동 지역을 제가 언론을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추천해드린 매물을 목동 신축 다세대 매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 매물은요, 서울시, 목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급행인 9호선 염창역에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대지는 17.85제곱미터고요. 건물 면적은 46.28제곱미터로서 굉장히 전용이 조금 넓게 나온 투룸 구조입니다. 총층은 7층 중에 4층 매물이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 베란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축 다세대 매물입니다.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옵션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립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렌즈와 비데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은 2015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2단지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300만 원으로서 초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조금 이따가 그건 추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목동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 산업단지가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9호선이 염창역이죠. 초역세권 한 2-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한금 노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호재와 개발에 개발에 대한 호재를 갖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차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가능한 차익형 부동산과 임대를 가능하신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매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창역에서 도보로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그 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이라든지 마곡, 상암, 홍대, 여의도, 영등포, 강남까지 굉장히 근거리에 이용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급행역인 염창역에서 한금노선 9호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매물로서 굉장히 선호하고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 매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10만 평의 개발에 68개 업체가 체결이 됐는데요. 16만 5천 명 정도의 상주 인구와 앞으로 차후에 들어올 많은 대기업들이 인구까지 수용이 된다 그러면 차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인구가 늘어날 그런 예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학군을 따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의 염창역이죠. 염창역이 이미 이제 초역세권 매물이다 보니까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입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변 환경은 필수 조건으로 갖춰야 될 입지 조건 중에 한 곳인데 본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입지의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9호선의 3단계, 4단계는 아직까지 연장 개통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후의 미래 가치까지 굉장히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신정동의 재정비 촉진지구의 그 혜택이라든지 또한 목동의 재건축 대상 지역의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까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이 된다 그러면 월드컵 대교는 상암 DMC와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교통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업무 라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춘 매물인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도 물론 가깝지만은 그 주거 지역에서 들어가는 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변 8차선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러한 임대에 맞추는 조건으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보매물 같은 경우에는 7층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까지 다 겸비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매매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2억 3,300만 원인데요. 굉장히 전용이 투룸치고는 넓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도 가능하시고 사실 실입주도 굉장히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를 하시게 되면 2억 1,500만 원이 현재 시세로 가능하시고요. 월세로 하시게 되면 3천에 80만 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1억 한 6천 정도가 60% 잡으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월 수익률로 계산하시게 되면 1년에 임대료를 내고도 한 460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예상 수익률이 한 10%대의 수익률이 예상이 가능한 그런 매물로서 소액으로서 전세를 하게 되면 1,800만 원 투자가 되시고요. 실제로 월세를 만약에 하신다면 5천 미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실제로 전세를 하실 경우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매물로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본매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분양을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천천히 이렇게 준비해도 되려니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상으로는 선분양이라도 이미 분양이 거의 90%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개국 7주년 머니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